CNN에 따르면 많은 유럽 국가가 냉전 후 의무 징병을 중단했지만 최근 몇 년간 스칸디나비아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징병제를 재도입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올해부터 남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덴마크는 복무 기간을 늘리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국방 예산을 거의 2배로 늘리고 징집병을 확대하고 있고 스웨덴은 징집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징병제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 보수당은 의무복무제 재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독일도 유럽에서 큰 전쟁이 터질 것을 대비해 병력을 늘리기로 하면서 2011년에 폐지한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전 나토 사령관 웨슬리 클라크는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나토가 방어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까지 3년 전쟁에 나설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말살을 목표로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 10개월.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면서 휴전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후의 1인까지 소탕하겠다는 의지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후티 반군에 대한 미사일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이스라엘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후티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목격됐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후티의 첨단 대함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는 강력한 대함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첨단 대함 미사일까지 지원받을 경우 홍해 안보가 더 큰 위협에 시달리는 건 물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일 연설에서 후티 반군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처럼 이란의 악의 축에서 필수 요소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21일 모든 전선에서 시오니즘 정권을 기꺼이 맞대응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5일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매체 와이넷을 인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수일 혹은 수주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최근 헤즈볼라의 군사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제거된 데 이어 하마스의 정치국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스라엘에 의해 테헤란에서 암살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은 하니에를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가혹한 처벌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슬람공화국은 이란 영토에서 살해된 하니에의 복수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해 레바논과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확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악의 축과 전쟁에 돌입했다. 4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입니다. 이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가정한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 급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타격단과 F-22 랩터 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은 대리단체이자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움직여 이스라엘 북부에서 지상전부터 일으킬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발사체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밀어내지 못하고 교착에 빠진다면 그때부터 이란과 대리단체의 총공세를 받게 됩니다. 온갖 방향에서 이란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가 미사일과 로켓 드론을 쏘아댄다면 이스라엘 혼자선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린다면 미국이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란이 시리아 동부에서 민병대를 이용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경우 미군의 반격 수위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